예, 안녕하세요. 예, 주일 잘 쉬셨습니까?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 한국 경제 분명히 망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효적인 대책은 지금 전혀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19일 날 한국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이런 제가 보기에는 쇼질인 것 같아요. 예? 듣기 좋은 단어들만 열거해서 2030년 세계 4대 제조 강국이 되면 좋겠다. 희망사항만 나열한 것 같습니다. 마치 작년 봄인가요? 가을 되면 경제 좋아질 거다 그러더니 또 작년 가을 되니까 봄 되면 좋아질 거다. 그런데 올 봄 되니까 더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사기치던 그때 그 사람 지금도 세금 파먹으며 어디선가 헛질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아예 가을, 봄이 아니라 통 크게 사기질하는 것 같아요. 10년 후 2030이 되면 세계 4대 제조 강국 될 거랍니다. 될 거랍니다. 경제는 아닥하고 데이터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 한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거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50 미만이면 제조업이 쪼그라든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24개월 동안 57급 넘은 것이 불과 8번 뿐입니다. 쪼그라드는 추세라는 증거입니다.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 기준이 100입니다. 즉 100 밑으로는 기업 경기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 더 많다는 건데 지난 24개월 동안 88 넘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대략 한 75에서 80선 기준, 금년에 70에서 75 사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산업 생산 지표 분명히 찌그러지는 추세입니다. 표 한번 보십시오. 마이너스 성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 금년 들어 쪼그라드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그래서 1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0.4%라는 거, 이것은 위에서 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미중 그 무역 전쟁으로 미국의 관세 폭탄, 그 다음에 뭐 화웨이, GT 등 기업들 1대1로 그냥 저격까지 받는 이런 중공 경제는 성장률이 약간 감소할 뿐 아직 마이너스 되는 영역은 아직은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표 한번 보시면요. 수출도 감소하는 듯 하다가 5월 수출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플러스 나왔습니다. 즉 성장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5월은 밀어내기 수출이고 가을 이후 전망은 일단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중공 수출, 이게 중간재 비중이 높다고 하잖아요. 대략 한 최소 4분의 3 이상 80%보다는 적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중공 수출 어려워서 한국 수출도 어렵다는 말이 맞으려면은 중공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그 비율만큼 한국의 대중공 수출 감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공 수출은 늘어도 한국 수출 쪼그라들고, 그래서 중공 변명은 틀린 것 같아요. 중공도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한국 수출은 한국 내부 원인으로 쪼그라드는 추세인데 중공의 어려움이 설상가산이 된 것. 그래서 한국 수출 쪼그라드는 게 더 가속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진짜 요즘에는 불쌍할 정도로 폭삭 망가지는 모습입니다. 한국 기업도 한국 투자 기피하는데 외국 기업이 뭐 하려고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회수하고 떠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비교해서요, 중공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최근까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그 외국인 직접 투자 데이터를 보면 중공에 대한 거, 한국의 대중공 투자가 외국인 투자 중에 2등이랍니다. 1등은 독일이고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은 미중 무역 전쟁 중인데도 중공이 한국보다는 더 나은 투자처라고 평가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ITC 이 데이터를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을 했는데 결과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중공의 대미 수출은 13% 감소한 반면에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 늘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한국 전체적으로 수출이, 그러니까 수출 글로벌 전체 값이 지금 쪼그라든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베트남이 대미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해서 무려 40%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앞으로 계속된다면은 대략 3년 동안 베트남 GDP가 2% 플러스 추가로 순정, 넷 그로스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의 가장 큰 수혜국이 베트남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 번 지금 계속 제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공의 대체 시장이 급속도로 형성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요, 베트남 수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한국 기업들이 기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작년인가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삼성전자가 베트남 수출액의 전부 25% 정도 차지한다는 겁니다.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구체적 수출은 좀 달라져 있겠죠. 그래서 가령 휴대전화를 예를 들면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휴대전화 수입이 이제 100% 늘었는데 중공에서 수입은 27%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즉 중공 수입 줄어드는 만큼 베트남 등 다른 곳에서 수입한다는 것, 이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 수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다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분석할 가치가 있습니다. 6월달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 수출 전년비 10% 감소한 272억 불, 수입은 8% 줄어든 278.8억 불. 그래서 무역 수지가 대략 한 21억 불 났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이 기간 동안요, 환율은 크게 올랐었죠. 환율 오르면 수출은 잘 돼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 그 통념이었는데 이게 지금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겁니다. 유가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크게 감소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불황형 흑자라고 해서 수출이 줄면은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무역 수지는 흑자를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변화인지 주목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반기에 지금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한국 수출이 안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세계 교육 환경이 악화되었다거나 미중 무역 전쟁 핑계는 틀린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중공경제 위축이 더해지는 것,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핑계는 우리 탓입니다. 우리 탓. 문제는 한국에게 있고요.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세계 경제 좋아져도 한국은 혜택이 없거나 찔끔 좋아지고, 세계 경제 나빠지면 와장창 박살나는 이런 악순환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매우 우울합니다. 예. 특히 한국 내수 시장에만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은 매우 우울합니다. 예. 좀 더 과장하면은 지옥 행군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원인은 기업들이 한국 탈출하기 때문입니다. 딱 이게 다 저는 다라고 봅니다. 예.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 크게 성장하려고 해외로 진출하는 것과는 180도 완전히 다릅니다. 해외 진출은요, 한국에 뿌리를 두고 더 넓은 세상으로 진출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직하고 오히려 장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탈출은요, 사업 지옥 한국 완전히 버려보고 사업 천국 걸 찾아서 이사해 버리는 겁니다. 빠이빠이 코리아, 이게 문제인 겁니다. 기업이 떠나면요, 그 기업이 담당하던 투자, 생산, 고용, 수출, 소득 싹 사라집니다. 이 표현 제가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습니다. 예. 가령 휴대폰 공장 해외로 떠나버리면요, 수출하던 휴대폰 수입해야 하는 겁니다. 예. 수출 대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면요, 협력업체도 세트로 같이 탈출합니다. 만약에요, 중소협력업체 갑을이 있는데 만약 갑만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의뢰 제품이 일단은 수출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을의 역할은 현지 업체가 대체해버리는 거죠. 즉, 을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점점 쪼그라드는 겁니다. 수출 대기업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쪼그라듭니다. 내수가 골병되는 거죠. 직접 관련되는 협력업체뿐 아니고요. 기업 법무나 회계, 세무, 노무 모든 것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제조업 일자리 10,000개 사라지면 전 후반 관련 일자리 14,000개 정도도 같이 사라진다는 그런 내용을 어저께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라지는 일자리 핵심은 결국 40대 전후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표 한번 보십시오. 올려드린 표 기사. 자, 40대 전후 이분들은요, 자기 경력을 살려서 재취업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경력 살릴 일자리 생길 리가 없죠. 서글픈 데이터입니다. 예?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40대 자식이 실직을 하고 60대 모친의 알바로 생계 유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사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죠. 피치. 기사 한번 보십시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기존 2.5%에서 2%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원인을 보면요. 이 피치가 발표한 원인을 보면은 중공 성장세 둔화됐다.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고 반도체 가격 하락이고 뭐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투자 의욕 상실하고 수익성 악화됐다. 뭐 이렇게 나열을 쭉 했는데 맞는 것부터 한번 보죠. 반도체 가격 하락 추정은 맞죠. 문제는 이미 작년부터도요. 반도체 호황 제외하면 다른 산업 망가진다. 이런 지적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반도체 슈퍼 호황 효과에 현혹이 돼갖고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것은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 외에는요, 가장 미중 무역 전쟁 뭐 이런 거는 저는 틀린 분석인 것 같아요. 오히려 세계 교역량 감소 분명히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4분기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한국만 수출 감소 시 현저한 현상을 설명이 안 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중공 수출 감소하지만은 한국 수출 감소세가 훨씬 심각한 현상을 설명을 못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분석은 결론은 맞지만 틀린 것 같아요. 한국의 구조적 문제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망가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 전쟁이나 중공 성장세 둔화 이것이 오히려 한국가 망가지는 걸 더 가속시키고 있을 뿐이죠. 설상가상이라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떻게 투자 의욕을 상실시키고 수익성 악화시키는가? 이거는요. 지금 그러니까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시키기 이전에 벌써 추세적으로 한국 수출 망가지고 제조업 망가지는 그런 도중에 있었습니다. 이를 모르고 최저임금 2년간 거의 뭐 29% 완전 미친 새끼들 아니에요 이거? 더불어 지랄 난동급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미친 새끼들이에요. 단기적으로는 편의점, 식당 이런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요. 결국 전체 임금 수준의 레벨업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대기업들 향후 투자계획 수립할 때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적어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수립하는데 지금도 고임금으로 경쟁력 없는데 지랄 난동급으로 최저임금을 왕창 올려놨으니 장래에 그 상당한 임금 상승 전제로 투자 경제성 분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이거. 그러면 한국 투자의 경제성 분석은 네거티브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에 투자 안 하는 것이고요. 해외 투자 가속화되는 거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글로벌 대기업들은요. 한국 경제가 망가지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발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들은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투자 분석을 할 때 글로벌 옵티마이저를 추구하면 됩니다. 전망 없는 시장 버리고요. 전망 있는 시장에 투자하면 그만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 글로벌 기업들은 발전해도 한국 경제는 쪼그라들 수 있는 겁니다. 한국 경제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금 더욱 높아졌죠. 네. 이거
한국 경제 리세션 가능성 분석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리세션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플러스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피치가 전망한 2%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1% 중반대 성장도 가능할지 의문이 됩니다. 예,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은행 법에 따라서 이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건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외감법이라고 외부 감사인 즉 지금적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받도록 한 이런 기업이 21,213개라는 겁니다. 작년에. 이게 이제 분기별로 감사 보고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누구나 어디서나 DART 시스템, 다트 시스템 이걸로 감사 보고서 볼 수 있고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기초적인 능력만 있으면. 여기서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주요한 재무 지표가 있는데 영업 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 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많으냐 적으냐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영업 이익이 이자 비용과 같다면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영업 이익으로 이자 내면 남는 게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채 상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재무 지표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적은 기업 수가 32.2%랍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이거는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적다는 거는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자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 되는 거죠, 부도. 그러니까 부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자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빚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빚내서 이자를 내야 하는 기업 수가 21,213개의 32.2%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32% 넘은 것은 지금 이 데이터 나온 이래 최초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은 34%라는 거죠. 이 중에 2년 이상 연속으로 1 미만의 기업 수는 21.6%, 3년 이상 기업을 한계기업이라고 분류하는데 15%나 된답니다. 15%.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전체 이자 보상 비율의 평균값은 5.9배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값입니다. 5.9배면 양호합니다. 2017년 6.3보다는 그래도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평균값은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표준값은 2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5.9배가 우려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1 미만 비율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즉 중소기업들, 그 다음에 내수기업들 위주로 급속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부도 폭증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기업들하고요, 내수 위주 중소기업들과는 천국과 지옥처럼 운명이 갈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요, 대책 없이 이대로 두면은 한국 제조업은 계속 망가지겠죠. 지금까지 망가졌는데 갑자기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는 계속 망가지는 거죠. 제조업이 망가지니까요. 경제는 계속 망가지는 거죠. 지금 대책 없으니까요. 2019보다는 2020에 더 망가지겠죠. 그리고 2020에 뭐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대책 없으니까 못 내놓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비관적이에요. 그럼 2021에는 더 망가지겠죠. 이렇게 망가지는 거 이거 추경으로는 절대로 저는 해소 안 된다고 봅니다. 추경은요, 본질은 뭐예요? 이거 세금 더 걷어갖고 돈 푼다는 건데 돈 도대체 어디에 푼다는 거예요? 다 그냥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공에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세하는 것 자체는 GDP 쪼그라뜨리는 원인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돈 풀면은 그때뿐이죠. 그래서 제조업 한국 탈출은 계속되는데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추경을 할 겁니까? 이지를 하다가 2030년이 되면 갑자기 4대 제조 강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습잖아요. 대책이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노동시장 개혁하는 거, 즉 노동 유연성 확보해 주는 거,
정치 노조나 이념 노조 이거 박멸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노동시장의 시장경제 원칙 확보돼야 한다고 봅니다.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낮추어서 유류세 같은 거 이게 약탈적 세금 폐지해 버리고요. 탈원전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3년 전 수준으로 낮춰버리고요. 상속세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관련된 영상도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기업 적대시 정책 바꾸는 거 정말 이거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을 떠난 기업들이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정책 이거 빨리 만들어서 시행하고요. 그리고 이 정책이 효과를 볼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한국 경제 이대로 망가지게 구경만 해야 되는지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